SS-티어에는 전 사왕 빅맘, 로저의 라이벌 대두모 금사자 시키, 록스의 재림 마샬디 티치, 해적왕의 부선장이자 전설의 해적 레일리,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 와노쿠니의 신화 코즈키 오뎅이 선정되었습니다. SS-티어의 인물들은 해군 대장을 상회하는 강자들이며 신세계에서도 정점에 올라설 만한 강자들입니다. 다만 상위 티어의 인물들과 비교하면 근소하게 약할 것으로 추정되며 결국 승부가 지속된다면 패배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빅맘은 인간형 카이도우와 호각으로 겨루었기에 활용되고 모두 카이도우를 이길 수 없을 것이며 티치 역시 아카이노 한 명을 보고 피하였기에 아직은 사왕 상위권 강자는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시키는 유리한 병력을 들고도 로저에게 패배하였으며 록스의 적단의 일군으로 취급받지도 못하였습니다. 현상금은 49억 5,600만 베리로 책정하였습니다. 루피는 와노코니에서 기어 5를 각성한 이후 카이도우를 꺾는데 성공하며 사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때 루피가 각성한 능력은 800년 전 조이보이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한 신의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루피의 현상금이 당연히 카이도우의 46억 1110만 베리를 넘길 것이며 어쩌면 로저의 55억 6480만 베리마저 넘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로성은 모르건즈가 멋대로 니카루피의 모습이 담긴 수배지를 3개에 뿌려버리자 루피의 위험성을 감추기 위하여 고의로 현상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며 키드, 로우와 동일한 현상금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만약 루피의 현상금이 제대로 책정되었다면 몇 베리로 책정되었을지도 궁금해하는데요. 루피는 카이도우를 꺾고 사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꼭 카이도우 정도의 현상금을 부여할 필요는 없으나 일반적인 사왕이 아닌 세계 최강의 생물로 불리우는 사왕을 1대1로 잡아낸 것은 의미가 크기에 우선 이것만으로 최소 40억 베리의 현상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염 해적단은 신세계에서 항해를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와노쿠니의 쿠리에 도달하였고 오뎅은 쿠리에 거대 족제비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지며 쿠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흰수염과 오뎅은 처음 만나게 되었고 두 캐릭터는 서로를 보자마자 범상치 않은 상대라는 것을 깨닫고 격돌합니다. 그리고 흰수염과 오뎅은 어느정도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으나 흰수염이 지진 펀치를 사용한 이후에는 전세가 크게 기울었고 오뎅은 흰수염에게 맞고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오뎅은 흰수염에게 겁먹기는커녕 자신을 동료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 한 배에 여러 명이 된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뎅을 거부하였으나 오뎅은 끈질기게 흰수염을 따라다녔고 결국 흰수염은 오뎅을 동료로 받아줍니다. 는 세계 정보의 최고 권력가이자 천룡인들의 왕입니다. 또한 루피의 최종 보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천룡인들은 세계 귀족이라고 불리기에 과거부터 세계의 왕도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받았으며 최근에 이무의 정체가 공개되며 이무가 세계의 왕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천룡인들 중 가장 유능한 인물들인 오로성도 이무에게 충성하고 있으며 이무는 그 누구도 앉을 수 없는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허의 옥좌에 당당히 앉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오로성은 이무에게 절을 하며 이무에게 충성을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세계 정부와 천룡인들은 자신들이 세계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약탈을 하거나 반인류적 행위를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해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무에게 대적하는 정부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계 정부 최고의 권력가인 이무는 매우 강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극단적으로 추측한다면 단신으로 해군 전체를 통제할 만큼 강할 수도 있습니다. 조이보이는 데뷔보 원피스를 남긴 장본인입니다. 로저는 라프텔에 도달한 이후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찾아냈으며 너와 같은 시대에 살고 싶었다 조이보이 라고 말하며 조이보이를 존경하는 듯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뎅도 고대 문자를 완벽하게 해독한 이후 훗날 등장한 조이보이를 위하여 곧바로 와노쿠리를 개국하러 떠나는 모습을 보이기에 조이보이가 범상치 않는 인물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조이보이는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를 루피보다 먼저 복용하였으며 최초로 각성하는데 성공한 인물로 추측되기에 조이보이는 전투력도 매우 높은 캐릭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이보이는 결국 이무나 그 당시 세계 정부에 패배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은 세계 정부를 부술 만한 인간이 아니기에 훗날 세계의 모든 역사를 짊어지고 세계에 대항할 만한 인물을 기다리기 위하여 원피스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이기에 이무나 그 당시 세계 정부의 최강자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관에는 기이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악마의 열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자연계, 초인계로 나뉘며 카이도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에 해당하는 물고기 열매입니다. 하지만 카이도우가 먹은 물고기 열매는 평범한 동물계 열매가 아닌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더욱 희귀하다고 밝혀진 동물계 환수적 열매로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 열매입니다. 그래서 카이도우는 청룡의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룡으로 변신하여 청룡의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가 먹은 이 열매는 현재까지 사실상 끝판왕 열매인 동물계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 소위 말하는 니카니카 열매를 제외하면 동물계 악마의 열매 중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빅맘조차도 이 열매만큼은 끝판왕 열매라고 잘해주었습니다. 초반 모건 대령을 호송하기 위해 직접 등판하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고작 모건 대령을 호송하는데 해군 영웅 거프가 직접 출동한 것은 조금은 말이 안 될 정도로 거프의 위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올라갔습니다. 거프는 모건을 호송하기 위해 쉘드타운에 온 이후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기에 모건을 앞에 두고 잠에 들어버렸고 모건은 도끼를 사용하여 거프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거프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냐 저게 기습인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습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대포를 쉽게 쪼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비 헤르메퍼와 연이 닿게 되었고 이들을 사랑의 주먹으로 가볍게 제압한 이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티치와 흰수염은 전투하게 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티치가 어둠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흰수염의 능력을 완벽히 봉쇄한 뒤 우위를 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의 전투 센스는 매우 뛰어났기에 흰수염은 곧바로 티치의 빈틈을 공략하였고 티치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려던 찰나에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검은수염 해적단이 전투에 난입하며 결국 흰수염은 티치를 죽여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은수염 해적단의 폭격이 끝난 이후에도 흰수염은 버텨내는 말도 안 되는 맷집을 선보였고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는 유언을 남긴 뒤 그제서야 눈을 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흰수염이 죽은 이후 흰수염의 망토가 날아갔고 흰수염은 생전 무수히 많은 전투 속에서 단 한 번도 도망친 적이 없다는 것이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후인계 악마의 열매 메로메로 열매를 먹은 악마의 열매 능력자입니다. 철룡이는 행콕을 납치한 뒤 자신의 여흥을 위하여 강제로 행콕에게 메로메로 열매를 먹였고 행콕은 본의 아니게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로메로 열매와 행콕은 매우 잘 어울리며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기에 행콕은 본의 아니게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로메로 열매의 능력은 자신에게 반한 인물을 돌로 만들 수 있으며 자신에게 굳이 반하지 않더라도 타격을 통하여 상대를 돌로 만들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을 지녔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반한 인물이나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사기적이며 행콕이 먹었기에 더욱 사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술은 진정한 강자들에겐 통하지 않으며 모몬과 중장 정도만 되는 인물만 되어도 파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사실상 신세계의 강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인 열매입니다. 흰수염이 전쟁 선포를 하면서 아이스 에이지 이러면서 흰수염이 회의를 생성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오키지가 아이스 에이지 하면서 얼음을 녹여버려. 만약에 얼려버려. 아까부터 계속 얼음을 녹인다는데 녹여버리는 장면 얼려요. 알겠습니다. 얼음을 얘한테 엄청 세게 걸었다. 원래는 표면만 살짝 얼리는데 아 맞아요. 루피 이거 보면 표면만 살짝 얼리고 도플라밍고도 보면 이 정도는 안 얼리는데 흰수는 진짜 차갑게 얼렸는데 응 안 통해 이러면서 바로 깨부숴버립니다. 자 그러면 아오키지의 정의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껏 해이해진 정의다. 무슨 뭐야? 한껏 해이해졌다. 얘는 진짜 해적이 와도 그만 뭐 깡패가 와도 그만 조폭이 와도 그만 원래 이런 성격을 가진 친구인데 11위에는 공포의 외과의사 트라팔가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의 현상금은 30억 베리입니다. 로우는 키드와 함께 와노쿠니에서 빅맘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며 현상금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세계 정부에서 무려 50억 베리를 주고 구매하려 했던 궁극의 악마의 열매인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하지만 코라손이 수술수술 열매를 빼돌린 이후 로우에게 넘겨주며 로우가 수술수술 열매를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독자들은 로우의 열매가 50억 베리이기에 로우를 잡아오면 열매값인 50억 베리와 로우의 몸값인 30억 베리를 합쳐서 80억 베리를 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로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검은 수염처럼 능력을 강탈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면 사실상 수술 열매를 얻을 방법이 없기에 로우를 잡아간다고 하더라도 열매값을 받을 일은 없어 보입니다. 빅맘은 대적 시대가 열린 이후 바다를 지배하는 사왕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빅맘은 대적 시대 이전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양분하던 시기에도 로저 흰수염과 함께 경쟁하던 사이였는데요. 당시 바다에는 로저와 흰수염을 제외하고도 시키, 반디월드, 돈칭자오 등 강한 해적이 많았으며 빅맘도 당당히 그들과 경쟁을 했던 고인물 해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로저와 흰수염이 바다를 지배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로저의 진정한 라이벌은 거프와 흰수염밖에 없었다는 평이 지대적이기에 객관적으로 빅맘이 로저 흰수염에게는 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빅맘이 전설의 해적들과 함께 이름이 열거되었으며 그들의 필적하는 강자였다고 정평이 난 점을 감안하면 빅맘은 대적시대 이전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SS 플러스 티어에는 해적왕 골디 로저, 해군 영웅 몽키디 거프,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 록스티 지백,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이 선정되었습니다. 로저는 명실상부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 중 한 명이며 위대한 항로를 통합하고 라프텔에서 원피스를 찾은 이후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흰수염은 사왕의 기준점이 된 인물이며 오랜 기간 세계관에서 최강자라고 불리운 인물입니다. 거프는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며 가벨리에서 록스의 적단을 괴멸시킨 1등 공신입니다. 록스는 흰수염, 시키, 빅맘, 카이도를 휘하에 뒀던 인물이며 홀로 로저 거프와 맞선 강자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는 어느 섬에서 해군을 학살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로저에게 상대도 되지 않았기에 로저는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수염의 배가 나타났고 오뎅이 로저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로저는 카무사리를 이용하여 오뎅을 제압한 뒤 흰수염이 날아오는 것을 감지하고 곧바로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또한 이때 비로소 살아있기에 가능한 목숨을 건 결투 라고 말하며 흰수염과의 대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흰수염과 로저는 충돌하게 되었고 원피스 세계관 역대 최고의 폐양색 충돌을 선보이며 하늘을 갈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로저와 흰수염은 무려 4일간 혈투를 벌였으나 끝끝내 승부를 결정짓지는 못하고 두 캐릭터의 전투는 중단되었습니다.